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다치아 로간입니다. 이 차는 제가 튀니지에서 일주일 동안 빌린 렌터카고요. 현재까지 약 한 2000km 이상을 운전을 했습니다. 다치아는 루마니아 브랜드고요. 1966년에 브랜드가 설립이 됐습니다. 다치아는 브랜드 설립 이후에 딱히 존재감은 없었는데 1999년에 르노가 인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르노가 저가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을 한 거죠. 그래서 르노가 인수하고 24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꽤 성공적인 인수합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다치아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매출이 큰 회사고요. 어쨌든 르노가 다치아를 인수를 하고 나온 첫 번째 차가 바로 지금 보시는 로간이고요. 2004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로간은 세단과 해치백 그리고 외건 여러가지 바디 타입으로 나오고요. 생산은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 심지어는 닛산 공장에서도 일부가 생산이 됩니다. 현행 로간은 2020년에 데뷔한 3세대고요. 플랫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다치아 M5 플랫폼, 신형은 CMF BLS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주로 저가 모델을 위주로 새로 개발된 건데,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들도 대부분 다치아 또는 르노 탈리안트 이 정도죠.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1.0 터보가 있고요. 65마력과 90마력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LPG 겸용 엔진과 디젤도 있습니다. 튀니지에는 1.0 가솔린과 LPG만 판매가 되고요. 이 렌터카는 가솔린 90마력 사양입니다. 가솔린 90마력 사양은 변속기가 5단 수동과 CVT 두 가지인데 이 차는 수동이고요. 참고로 튀니지에서 가장 기본형이 59,900 디나르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행 로간의 외장 디자인은 큰 틀에서 보면은 1세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듬은 정도죠. 결정적인 차이는 새 로고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2022년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로고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앞쪽에 그릴의 면적은 좀 넓은 편이고요. 헤드램프는 기본이 할로겐이고 상위 모델에는 LED도 적용이 되고요. CN7 아반떼 초기형처럼 방향지시등은 헤드램프 안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약간 좀 람보르기니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로간은 전통적인 3박스 세단이고요. 그래서 신형 역시도 그 비율 또는 1세대의 비율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 트림이어서 확실히 외부에 검은색 플라스틱 장식이 많고요. 구형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로간이 B세그먼트에 해당이 되는데 1세대부터 동급에서는 가장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형 기아 리오와 비교하면 모든 사이즈가 다 커요. 제가 앞쪽은 그릴 때문에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세련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서 보면은 약간 좀 붕 뜬 느낌이 여전히 있죠. 예를 들어서 휠하우스의 갭만 봐도 통상적으로 이 사이즈 세단이 저렇게 휠하우스 갭이 많이 남진 않는데 이 차는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로간의 장점 중에 하나가 큰 트렁크인데,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 리드의 높이가 이 사이즈의 차들에 비하면 좀 높죠. 이것도 1세대부터 이어져 온 디자인이고요. 앞쪽에 새 로고처럼 이 트렁크에 붙은 저 다치아 폰트도 기존에 비하면 훨씬 예뻐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트렁크에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가 여백이 좀 굉장히 커 보이고요. 보통의 차들과는 달리 차명 레터링 있잖아요. 이것도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붙이는데 이 차는 그냥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최대한 원가를 낮추려고 한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렁크 리드가 이 사이즈의 차들에 비하면은 한결 높게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는데 이 차는 쭈그리고 앉아도 머플러가 잘 안 보여요. 타이어는 GT 타이어의 GT 시너지 2원, 사이즈는 185에 65와 15입니다. 이 차가 최저 트림 또는 렌터카라 그런지 휠 캡도 없네요. 참고로 GT 타이어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사이드월에 보면은 점원 엔지니어링이라고 크게 써있네요. 예, 로간의 실내는 간결함 그 자체죠. 두바이에서 렌터카로 빌렸던 구형 더스터보다는 조금씩 나은 것 같은데 대체로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재가 실내에 거의 없습니다. 시트를 제외를 하면은. 대시보드는 차 크기에 비해서 좀 넓이가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이쪽에 또 추가적으로 약간 장식이 돼 있고, 아마 최저 트림이어서 모니터는 없는 사양이고요. 보통 모니터가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커버를 열면은 정확히는 이게 수납 공간이 아니고 이게 닿는 그 물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수납 공간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캠 여기에 끼워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USB 단자는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공조장치 뭐 그쪽에. 근데 이 차는 USB 단자가 여기 상단에 있어요. A타입 하나가 있습니다. 송풍구는 그릴과 디자인 큐를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비상등과 도어로 그리고 에코 버튼이 있습니다. 공조장치의 디자인은 전부 다이얼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예전에 보던, 그러니까 90년대 J2 아반떼에서 보던 이제 그런 방식인데, 요즘에는 깡통 트림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이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 버튼인데, 이게 에어컨 버튼이 이제 시동을 끄면은 이제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용량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요거는 12V고 확실히 렌터카 최저 트림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뭔가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많죠. 변속기는 수동 5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고 뺄 때 그런 느낌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후지는 이렇게 들어서 넣는 방식이고요. 신형 로가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전통적인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이게 컵홀더가 여기 두 개가 있긴 한데, 이게 위치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심지어는 약간 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컵을 넣고 빼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저 센터 콘솔 박스가 없어요. 센터 콘솔 박스 대신에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죠. 참고로 암레스트는 운전석에만 있고요. 이것도 약간 좀 되게 푸석푸석한 직물입니다. 최저 트림이어서 원가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지 선바이저에 거울도 없어요. 조명이 없는 건 물론 운전석에도 이게 거울도 없습니다. 조명도 당연히 없고. 그래도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세련된 부분이 운전대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막 좋은 건 아닌데, 다치아 로고 이 폰트 있잖아요. 이게 꽤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디자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진짜 뭔가 그냥 테이프로 붙인 것 같은데, 왜냐면 만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요. 테이프가 뜬 것처럼. 그리고 신형 로가는 구형에 비하면은 그 르노의 냄새가 조금 많이 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구형 더스터만 해도 실내 타면은 되게 르노 같다 라는 그 구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신형 로가는 이제 그런 면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포크의 버튼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새롭게 디자인한 거죠. 다만 뒤쪽에 있는 오디오 볼륨 이 레버 있잖아요. 이거는 르노와 거의 비슷합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액정은 있고요. 양쪽에 타코미터와 속도계는 아날로그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이게 보기보다 여기 또 표시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홈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른 메뉴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다치아 로간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야, 여기 지원되는 언어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저렇게 언어가 많이 지원되는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사이드미러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보통 사이드미러가 이제 싼 차의 경우에 수동이라고 해도 보통 오른쪽은 전동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95년식 J2 아반떼처럼. 근데 이 차는 이쪽의 사이드미러도 이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좀 되게 좀 그렇다 했는데, 막상 또 한 번 맞춰놓으면 변경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대략 그러려니 합니다. 시트의 쿠션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부드러운 쪽에 가까운데, 사실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탱탱한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트가 좌판과 등받이 모두 좀 탱탱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의 높이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 그리고 시트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그런 그 형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시트 안에서 좀 안 좋은 길에서 막 이렇게 몸이 좀 놀아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트렁크처럼 뭔가 도어 트림에도 굉장히 여백이 많죠. 심지어는 윈도우 버튼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자리도 좀 많이 남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다치아 로가는 실내 공간에서 강점이 있어요. 2열 공간도 동급에서는 가장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차는 2열 도어부터 조금 넓게 열리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드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헤드룸에서 좀 여유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즈의 차로서는 2열 시트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큰 편입니다. 다만
2열 시트 역시도 1열보다 더 평평해서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은 거의 없고요. 1열처럼 2열도 쿠션이 좀 있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트 마운트가 좀 높다 보니까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신발 넣으면 이만큼 또는 좌우의 공간도 꽤 여유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고, 이게 2열 시트가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올라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이 차도 1열 시트 양쪽 모두에 백포켓이 없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에 버튼이 2개밖에 없잖아요. 윈도우. 그렇다 보니까 2열 유리도 이게 수동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굉장히 클래식한 닭다리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사용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가 모래바람이 워낙 많아서 고장이 안 나면은 이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천장 가운데는 여기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아마 그 2열 조명 그걸 뺀 거 아닐까요? 예, 로간의 트렁크는 이렇게 키로 버튼 눌러서 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전동이죠. 닫는 거는 뭐 당연히 수동이고요. 여기 또 이렇게 손잡이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소리가. 이 차가 특이한 게 트렁크 양쪽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이, 굵은 스프링이 노출이 돼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여는 것만 이렇게 원터치로 열리는 건 많은데, 이렇게 스프링 양쪽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여기에 그냥 딱 걸어만 놓은 거라서 이게 고장이 안 날려나, 저게 탈착이 안 되려나, 좀 신기하긴 해요. 어쨌든 로간은 트렁크 용량도 꽤 강점이 있는데, 기본 트렁크 용량이 528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361리터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세단에 제 그 여행용 가방을 넣으면 진짜 엄청 좁은데, 이 차는 상하의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트렁크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상하 높이에 여유가 있습니다. 예, 보통 수동 변속기 차들은 클러치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냥 아무 페달 안 밟아도 시동이 걸립니다. 이 차가 배기량이 1.0 3기통이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는 소리조차도 좀 크죠. 아무래도 제3세계용, 그리고 같은 로간이라고 해도 이게 나가는 시장마다 이제 조금씩 세팅, 이제 그런 게 다를 건데, 이 차는 1.0 엔진의 그냥 대략 평균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정차 시에 있으면은 엔진 소리가 꽤 여과 없이,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털털대는 소리? 그리고 진동도 좀 많습니다. 보통 1.0 3기통이면은 뭐 진동이 이 정도 있는 게 당연하죠. 참고로 이 차가 주행거리가 처음 받았을 때 7,000km가 좀 넘었는데, 이렇게 정차 중에 운전대라든가 시트 이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당연히 보통 저배기량 낮은 차일수록 에어컨을 켰을 때 이렇게 진동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차가 그래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0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5단 수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가솔린은 출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90마력과 65마력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90마력이고요.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90마력이면은 이제 경차와 비교해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출력이긴 한데, 이 차가 지금 가벼워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연비도 꽤 괜찮아요. 특히 이제 이 차는 연비에서 좀 더 강점이 있죠. 제가 지금 정확히 공차 중량을 파악을 못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공차 중량이 많아야 뭐 한 1.2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꽤 가벼운 무게인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차가 좀 잘 나갑니다. 클러치 페달에 따라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행 질감이 이게 좀 달라지는데, 이 차가 비교적 이 클러치 페달이 느낌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수동 변속기 차를 타면은 시동을 한두 번 꺼트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토크가 좀 낮으면은 시동이 좀 잘 꺼지기도 하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붙고 떨어지는 시점이 그렇게 되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다루기 쉬운 클러치 페달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운전 감각에는 그냥 평균적인 또는 평균보다는 좀 낫지 않나. 결정적으로 예전에 저 두바이에서 빌렸던 더스터에 비하면은
뭔가 승차감이, 그러니까 하체의 느낌이 한결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처음에. 물론 더스터와 이 차는 세단과 SUV의 차이라서 정확히 좀 이렇게 맞비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확실히 가장 좀 최근에 나온 차여서 그런지,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23년식이요. 로고 바뀐. 그 예전에 탔던 더스터에 비하면은 느낌이 한결 좋습니다. 동력 성능이 그냥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낮은 트림 기준으로 혼자 타고 다닐 때는 동력 성능이 그냥 딱 이렇게 적당한 수준,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대략 한 2500rpm 정도가 됐을 때 터보가 돌아가는데, 사실 그 전에도 보통 이제 수동 변속기가 그런 면에서 좀 더 강점이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차가 기어비가 가속형 같아요. 가속형. 그래서 만약에 1부터 4단은 물론 이렇게 5단에서도 가속을 하다가 발을 떼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다른 차들의 그 평균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수동 변속기 들어가는 감각도 3단만 제외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게 배기량이 낮은, 출력이 낮은 차로서는 클러치 페달과 요 기어 움직임이 약간 좀 묵직한 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클러치 페달의 무게가 출력과 보통 비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무거운 편이고, 요 기어 변속 이것도 약간 좀 묵직합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이 차 빌렸을 때 이제 거기 빠져나올 때 약간 놀란 게 더스터에 비하면 하체 느낌이 한결 좋아서,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부드럽거든요. 댐핑이 약간 좀 푹신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푹신과 함께 약간 좀 이렇게 출렁인다도 아니고 좀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비슷하게 출렁이고 흔들려도 그게 이제 승차감이 저하가 되거나 이제 그런 요인인데, 확실히 최신 모델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한결 좋아졌죠.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좀 저속 또는 최대로 보면은 속도가 한 90 정도 일 때까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 유효하고, 100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 차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고속 대응용은 아니에요. 100 이하의 속도, 그때가 이제 가장 적당하고, 100 이상이 되면은, 또는 거기서 이제 점점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좀 전체적인 주행 안정성 또는 뭐 안정감 이런 게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게 좀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을 하다 보면은 노면이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편차가 상당히 커요. 모든 차들이 노면에 따라서 이제 그런 편차가 있는 법이긴 한데, 이 차는 좀 유독 굉장히 크더라고요. 노면이 좀 좋은 곳이다 그럴 땐 요런 사이즈의 세단치고는 승차감이나 그런 게 꽤 좋네 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 또는 진짜 굉장히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은 그냥 차가 그냥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면에 따른 그 편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전체적인 시야는 무난해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기 때문에 가장 낮춰도 이게 세단치고는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양쪽의 사이드미러도 그냥 무난합니다. 따로 사각지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 중간적인, 저쪽 사이드미러가 저게 수동이잖아요. 보통 이쪽은 수동해도 옛날에 J2 아반떼처럼 저쪽은 그래도 전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저쪽도 수동인데 근데 막상 또 한번 맞춰놓으면 바꿀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딱히 되게 단점은 아니고 뭐 그래요. 이 차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 연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사이즈의 1.0 3기통이면은 연비에 보통 당연히 강점이 있다고 예상이 되잖아요. 실제로 연비가 꽤 좋더라고요. 이 차가 기름 탱크가 50L인데 50L 기름 탱크로, 물론 이게 주행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00km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 받아서 그 다음날에 기름을 넣고 주로 이제 국도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아니죠. 주로 이제 국도를 다녔는데, 주로 국도를 그냥 그 왜 제한 속도, 일반적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주행 가는 거리가 저기 1000km가 됩니다. 1000km가 돼. 그래서 50L 연료 탱크로 차가 가볍긴 하지만 그러면 그 연비가 상당히 좋지 않나. 물론 이렇게 저배기량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면은 상대적으로 그 이하의 속도 대비해서는 이게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한 120, 130으로 달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팍팍 떨어져요. 보통 그리고 이렇게 좀 작은 차들은 주행 가는 거리가 1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냥 10단위로 떨어져. 10단위로 끼고 있는 타이어가 GT 타이어에 그 에너지 세이버 약간 그 미쉐린과 비슷한 네이밍의 타이어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비 위주의 그런 타이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그립은, 그러니까 연비는 되게 좋은데 그립은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동차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출력이라고 해도 이제 1단에서 이제 휠스핀이 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차는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단까지도 순간적으로 휠스핀이 생겨요. 아니 무슨 한 500마력 튜닝카도 아니고 3단에서도 이게 순간적으로 삑하고 휠스핀이 생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타이어 그립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꾸준하게 속도는 잘 올라가요. 아무래도 이 차가 좀 가벼워서 그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단, 2단, 3단 이렇게 풀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한 6000rpm에서 변속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토크가 감소하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리고 5단에서도 생각보다 또 토크가 살아있어서 생각보다 좀 속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가 가속형 기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톱기어에서 최고 속도가 나오는 차가 이제 거의 없는데, 이 차는 톱기어에서 최고 속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속형 기어이다 보니까 5단에서도, 그러니까 5단 100km에서도 회전수가 한 2600, 700rp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차 기준으로 보면은 회전수가 좀 높은 거죠. 전체적인 방음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 차가 노면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라서 그래도 비교적 노면이 좋은 편인데, 저쪽에는 노면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실내로 들어오는 타이어 섬이 엄청나게 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 100 정도의 속도로 고속도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좀 커요. 바람 소리가. 그러니까 이 차는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가 다른 차들, 그러니까 보통 90, 100으로 달리면은 타이어와 바람 소리가 이제 대략 반반인데, 이 차는 바람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속도에서는 거의 전체를 차지를 하죠.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회전에서는 소리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고회전에서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좀 버거워하는 소리, 그런 소리라서 확실히 좀 고회전을 많이 사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엔진이고,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에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중간부터 에코 모드로 달리다가, 그 후로 계속 쭉 에코 모드로 달렸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에코 모드 끄잖아요. 그럼 노멀 모드잖아요. 그럼 스포츠 모드 같아요. 그냥 노멀 모드가. 그러니까 보통 에코 모드가 그렇듯이 초반에 담력이 무뎌지는데, 예를 들어 비슷하게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키고 가다가 또는 크루즈 하다가 에코 모드를 끄면은 딱 바로 힘이 생기죠. 또는 에코 모드를 누르면은 뭔가 힘이 쭉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뭐 차들의 에코 모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동력 성능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소리나 이런 회전 질감이 그게 약간 좀 버거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동력 성능이나 연비 이 두 가지는 꽤 쓸만해요. 다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애초에 다치아가 제3세계를 겨냥해서 저가 브랜드로 런칭한 그런 브랜드고, 그러니까 원래 있긴 했지만 르노가 이제 새롭게 기획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첫 번째 차가 로간이었고, 그러니까 이 로간이 다치아 브랜드의 아이콘과도 같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 플랫폼과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초창기만 해도 두세 대 전에 그런 플랫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더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6년인가 빌렸던 두바이에서, 그러니까 되게 좀 뭐 내장이 후지고 안 후지고를 떠나서 주행 질감이 진짜 되게 옛날 차 같다 라고 느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보단 낫긴 하지만 확실히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된 시장에서 파는 그런 차들에 비하면은 그런 면에서 주행 질감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부분 변경이 되면서 다치아가 이 로고를 바꾼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오랜만에 스페인에 오면서 요 새 로고가 바뀐 다치아를 여러 대 봤는데, 이게 로고가 이렇게 산뜻하게 바뀌니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뀐 그 외장 디자인은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는데, 요 로고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외장 디자인에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사실 기존에는 다치아가 제3세계 위주로 팔리긴 해도 그냥 서유럽에도 팔렸거든요, 같이.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에서 다치아를 보면은 차가 확실히 좀 이렇게 싼 티가 나고 싸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이게 로고가 되게 산뜻하게 바뀌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서유럽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외장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뭐 좀 좋아졌겠지만 이제 외장 디자인, 요 로고로 인한 이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가 동력 성능과 연비가 가벼운 차체, 여기에서 비롯되는 그런 효과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국도에서 코너를 돌아오면은 분명히 차가 가벼울 건데 좀 무겁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회전할 때 보면은 차가 좀 이렇게 묵직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좀 타이어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립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도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쏠렸던 무게가 이쪽으로 가서 차가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다시 잘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넘어오는 시간이 좀 느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서스펜션에 좀 되게 공을 들인 것 같은, 그러니까 많은 돈을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그게 어쩔 때 두드러지냐면은 안 좋은 노면이나 또는 지금처럼 속도가 110, 120 이상에서 지금 이 고속도로가 노면이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계속 상하로 이렇게 바운싱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차들의 그런 바운싱보다는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좀 경박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충격 흡수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튜니지 렌터카로 다치아를 이제 두 번째 시승을 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스터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로 상품성이, 특히 저속에서는 그 하체의 움직임에서 좀 더 느낌이 좋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다치아 로간 같은 차는 성숙된 시장보다는 이런 좀 제3세계에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체의 느낌이나 뭐 방음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다치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전히 그런 장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실제로 다치아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런칭이 됐을 때 21세기의 저가 브랜드의 거의 뭐 표시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치아를 필두로 그 이후에 이제 저가 브랜드가 이제 여러 회사에서 런칭이 이슈가 되긴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은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브랜드는 다치아뿐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뭐 내장재나 편의장비 뭐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이쪽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다치아 로간이 깡통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좀 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양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은 막 되게 매드맥스 같은 차들도 가끔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창문 닫고 에어컨 켜고 다니는 것만 해도 꽤 럭셔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2열, 그러니까 전체 그 실내 공간, 특히 이 차는 그 트렁크에서 강점이 큽니다. 사실 여행 나온 입장에서 큰 가방을 넣으려면은 또는 펼치려면은 SUV나 해치백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근데 세단은 불편하다고요. 근데 이게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크다 보니까, 특히 이 차가 트렁크의 그 상하 높이가 높아요. 이 차 옆에서 보면은 비율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세단보다. 그러니까 뒤가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게 이제 트렁크 용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적인 면에서 예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꽤 효과가 있는, 확실히 저부하 상황 또는 가속 페달을 조금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코와 노멀의 차이가 꽤 크군요. 그러니까 에코는 뭔가 연료 분사 자체를 조금 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똑같이 천천히 밟잖아요. 그러면 회전수가 낮아서 덜덜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에코 모드를 끄면은 노멀 모드로 하면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예, 이로써 다치아 로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